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10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지금 오후 시간입니다. 조금 전 오전 10시 30분에 정경심 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 마침내 법원에 소환됐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7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또 결국은 검찰이 11개의 혐의를 적용을 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 어제 하루를 건너뛰고 오늘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아마도 오늘 밤늦게나 내일 새벽에 가서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지금 대체적인 전망은 정경심 씨 워낙 혐의가 많고 또 드러난 의혹들 앞으로 수사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전반적인 전망입니다. 그저께 구속영장이 신청됐을 때 송국근의 혼술에 출연했던 서정욱 변호사도 어떤 법리적인 판단 또 다른 정보적인 판단까지 다 하더라도 구속 확률이 90% 이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지금 정치권에서도 법여권에서도 구속이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야기가 나옵니다. 박지원 의원까지 그렇게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요. 또 영장전담 판사도 중요하죠. 영장전담 판사 중요한데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건 씨 영장 실질 심사 두고 부산에 가서 병원에 입원을 해버리고 그래서 검찰이 구인을 해오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리고 또 실질 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영장 기각을 한 판사가 있습니다. 명재건 판사. 이번에는 명재건 판사가 영장 실질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4명의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가 돌아가면서 하면서 이거 전산으로 추첨을 하는데 지금은 이번에는 송경호 판사가 명재건 판사가 아니고 송경호 판사가 이 영장 실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경호 판사는 지금까지 어떤 영장 심사를 하는 것을 보면은 특정 이념적 성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경찰총장이라고 불렸죠. 윤모 총경,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윤모 총경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를 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윤석열 검찰총장 집 앞에서 협박 유튜브 방송을 한 보수 유튜버에 대해서도 또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법리에 따라서 송경호 판사는 이렇게 판결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경심 씨 혐의가 무려 11개나 되고 11개 그 중에서는 이 증거인멸도 있습니다. 증거인멸 그러니까 동양대 연구실에 컴퓨터 통째로 반입한 거, 또 집 안에 있는 하드디스크, 컴퓨터 하드디스크 2대 교체한 거, 이런 증거인멸도 혐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영장실질 심사를 하게 되면은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증거인멸, 도주 우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든지 법률가가 보든지 정치인이 봐도 이것은 구속영장이 발부가 거의 확실하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송국근의 혼술은 그럴지 않을 수도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다.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 3가지 정도 그런 느낌이 왜 드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정경심 씨 영장 실질 심사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두하는 모습. 그동안 7차례 검찰에 소환당할 때는 지하 통로로 가서 얼굴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죠.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는 것이 검찰 개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경심 씨가 첫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얼굴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얼굴을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조를 보면은 법원 입구에서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그 장소를 지나가서 1층, 2층, 3층 걸어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얼굴이 드러났는데 성실히 수사받겠다 말 한마디만 했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정경심 씨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 언론사가 많았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친정부 성향 언론사에서 정경심 씨 얼굴을 모자이크로 처리했습니다. 지금 뻔히 앞에 나와서 법원에 들어가는데 그걸 왜 모자이크를 처리하라 합니까? 그 전에 소가까지 채워서 이렇게 포트라인에 세워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유재수 전 기무사령관도 있죠.
그리고 뭐 그까지 될 필요도 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에 출석할 때는 물론이고 영장실질심사할 때 그대로 얼굴 다 노출하고 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왜 정경심 씨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를 했을까? 이것은 아마도 지금 법 여건 안에서 일부 친문, 즉 언론까지 포함해서 법 여건 안에서 정경심 지키기에 필사적으로 나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또 하나, 지금 잠시 후 어둠이 내리면 아마 9시부터 9시 이후까지 계속 정경심 씨가 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을 텐데, 그 시간에 또 법원 주변에 서초동에서 친문 성향의 단체에서 촛불 집회를 합니다. 정경심 교수 응원 촛불 문화제. 아니, 법원에서 법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구속영장을 발부를 할지 안 할지 법을 근거로 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법원을 향해서 또 함성을 지르겠죠. 뭐 정경심 뭐 사랑해 정치 법원 물러가라 이런 것도 나올 건다. 정치검찰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전에 그 피의자로 소환돼서 정경심 씨가 검찰 수사를 받을 때도 하필 그날 정경심 씨가 딱 그 날짜를 골라서 갔죠. 그러니까는 서초동 집회가 있는 날 하필 골라서 갔습니다. 한 2번 정도 골라서 갔고, 검찰에서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데 한밤중에 막 환호성이 올렸죠. 뭐 정경심 사랑해, 뭐 조국, 뭐 수호, 뭐 검찰 개혁 막 그러면서 엄청난 압박을 줬습니다. 압박을 주고 벽에다가 레이저도 막 쐈죠. 그런 상황이 검찰에 이어서 법원까지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의 영향을 이 송경호 판사가 과연 그런 모든 뭐 영장 실질심사를 하고 있는데 친문 네티즌들이 또 막 문자 폭탄을 날리고 친문 성향의 단체가 집회를 하면서 법원을 거의 뭐 포위하다시피 하면서 환호성을 올리고 하는데, 과연 법과 양심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아마도 이 영장을 발부하고 나면 엄청난 또 문자 폭탄, 인신공격, 신상털이 이것을 당할 텐데, 그것을 송경호 판사가 과연 뚫을 수 있겠느냐. 그런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런 유구심이 드는 것이고, 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지금 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법원 개혁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22일이죠.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죠. 시정연설을 하러 갔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기 전에 오부 요인 그리고 여야 대표들과 한담을 했죠. 그 자리에서 황교안 대표가 조국 사태에 대해서 조국 장관을 해임한 것은 잘하신 일이다. 조국 사태에 대해서 좀 입장을 두고 싶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예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 대신에 옆에 있던 김명수 대법원장을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법원 개혁안을 냈죠. 법원 개혁안 냈죠.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에서 10월에 법원의 현황과 관련한 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법원 개혁안 냈다는 거죠. 법원 개혁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냥 놓은 게 아닙니다. 양정철 씨,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하죠. 양정철 씨가 원장으로 있는 민주당 민주연구원에서 10월 8일 날 법원 개혁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10월 8일 날은 이 정경심 씨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시점이었죠. 그때부터 계속 청구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입니다. 그 민주연구원 양정철 씨가 이끄는 민주연구원에서 법원 개혁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 보면은 법원 개혁이 필요한 첫 번째 가 조국 법무장관 가족 수사입니다. 조국 법무장관 가족 수사 과정에서 법원의 개혁 필요성이 느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남발을 하는데, 남발을 할 수 있게 해준 것이 법원이 아니냐. 법원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했기 때문에 검찰이 남발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였죠. 이런 논리고, 또 이 보고서에서 보면은 김명수 대법원장 실명을 무려 9번이나 거명을 합니다.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법원이 검찰권 남용의 방관자로 전락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이 지나도록 사법개혁은 답부다. 사법개혁이 답부 상태에 이르렀다.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의 성찰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막 압박을 했는데 그 압박을 한 첫 번째 이유가 조국 가족 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이것은 거약이죠. 정권 차원에서 조국 만약에 관련돼서 검찰은 개혁 대상이니까 검찰이 무슨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신청해도 그거 발부하면 안 된다. 발부하면 같은 개혁 대상이 된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정경심 씨에 대한 영장이 청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장에게 웃으면서 대법원에서도 법원 개혁안 냈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압박이죠. 그래서 지금 어느 다각도로 법조적으로 봐도 정부적으로 봐도 어쨌든 정경심 씨가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단지 하나 저는 걸리는 게 있습니다. 명재근 판사가 조건 씨, 조국 동생 조건 씨 구속영장 기각의 명분으로 삼았던 것 건강입니다. 건강. 깨병이었는데 저 깨병으로 드러나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어제 또 검찰에 또 재수한데서 출석할 때 실체 타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명확한 객관적인 자료가 어떤 병원에서 발급해서 이것에 수용 생활을 할 수 없다 그런 자료가 없었는데 병을 이유로 건강상황을 이유로 기각을 해버렸죠. 지금 정경심 씨도 비슷한 경로를 걷고 있습니다. 본인이 뇌질환이 있다. 그래서 병원에서 처음에는 병원 입원 확인서인가요? 이런 것만 보내고 진단서는 안 보내다가 또 몇 가지 또 진단서 비슷한 걸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계속 건강이 안 좋다.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면은 송경호 판사 같은 경우도 다른 거는 아무것도 명분을 내세울 게 없으니까는 아마 건강상 이유 이것을 또 해서 기각해버릴지도 모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유시민 씨가 그 전에 그 이야기를 했죠. 만약에 정경심 구속영장이 정상국가라면 발부가 될 확률은 제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만약에 검찰이 그러니까 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을 하면은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실제로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정경심 씨 구속영장이 어떤 이유로든 압력에 의해서든 기각이 되면은 거기서부터 검찰을 대대적으로 공격할 겁니다. 검찰 개혁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도 쫓아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큰 그림이 있다면은 아마도 청와대든 문재인 대통령이든 유시민 씨처럼 정권의 외곽 단체든 이렇게 대대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죠. 지금 법원은 압박 시작했습니다. 오늘 촛불 집회, 서초동 법원 앞 촛불 집회도 그렇고 대대적으로 압박을 해서 일단 정경심 씨 구속영장을 기각을 시키면 그 다음부터는 칼자루를 정권 쪽에서 쥐고 윤석열 퇴진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지 않나. 흉측한 혼술은 그렇게 판단하지만 법은 양심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지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환경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다르겠죠. 감사합니다.